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이야기로 문을 열까 합니다. 지난주 60대 어머님 한 분이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스크를 내리시는 순간 저는 탄식을 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쪽 볼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붉게 짓물러 있었고 그 위로는 원래 있던 기미보다 더 진하고 새카만 색소들이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얼굴에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제 물음에 어머님은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식초랑 밀가루를 섞어 바르면 검버섯이 떨어진다는 영상을 보고 일주일 내내 따라 하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따끔따끔했지만 그게 효과가 있는 과정인 줄 알고 참으셨다고 해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화학적 화상과 그로 인한 염증 후 과색소 침착. 수백만 원을 들여 치료를 해도 원래의 피부로 돌아가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따라 하려는 분이 계신가요? 제발 멈추십시오. 피부는 실험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부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는데 엄청난 비용과 고통이 따릅니다. 오늘 저는 피부과 의사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위험한 민간요법은 다 배제하겠습니다. 오직 의학적으로 검증된 원리, 그리고 피부 생리학에 근거한 안전한 성분 배합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은 단순한 팩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피부 노화 관리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영상이 조금 깁니다. 하지만 이 30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30년의 피부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세요. 지금부터 피부과 의사의 기미 검버섯 삭제 프로토콜 강의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울을 보며 얼굴에 잡티가 생겼네 하고 뭉뚱그려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내 얼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기미와 검버섯 그리고 흑자. 이 세 가지는 생김새도 다르고 생기는 원인도 다르고 결정적으로 없애는 방법도 다릅니다. 먼저 검버섯에 대해 알아봅시다. 의학 용어로는 지루각 화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풀자면 피지선이 발달한 부위의 각질 형성.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해서 생긴 양성 종양입니다. 네, 종양입니다. 하지만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 착한 종양이죠. 검버섯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거울 가까이 가서 보세요. 경계가 아주 뚜렷합니다. 마치 밀가루 반죽을 동그랗게 떼어서 피부 위에 툭 하고 붙여놓은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살살 만져보면 평평하지 않고 올록볼록한 요철이 느껴집니다. 이 검버섯은 왜 생길까요? 범인은 단 하나, 세월과 자외선입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받아온 햇빛의 총량이 임계점을 넘으면 피부 세포가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두껍게 뭉쳐버린 것이 바로 검버섯입니다. 다행인 것은 검버섯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표피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물리적인 제거가 쉽습니다. 하지만 기미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기미는 피부과 의사들도 가장 치료하기 까다로워하는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기미의 특징을 볼까요? 검버섯처럼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먹물을 젖은 종이에 떨어뜨린 것처럼 경계가 흐릿하고 뭉게구름처럼 퍼져 있습니다. 주로 광대뼈, 눈과 이마 쪽의 양쪽 대칭으로 나타나죠. 색깔도 균일하지 않고 얼룩덜룩합니다. 기미는 단순한 색소가 아닙니다. 피부 깊은 곳, 진피층의 환경이 망가져서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에 가깝습니다. 여성 호르몬의 변동, 자외선,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우리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면 피부 속 멜라닌 세포가 예민해져서 색소를 마구 뿜어내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기미는 컨디션이 좋으면 좀 옅어졌다가 피곤하거나 햇빛을 조금만 봐도 다시 확 진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검버섯은 벗겨내야 하고 기미는 진정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검버섯을 없애겠다고 강한 산성 물질인 식초나 빙초산을 바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검버섯 주변의 멀쩡한 피부 그리고 그 밑에 숨어있던 기미까지 자극을 받습니다. 기미는 자극을 받으면 나를 공격하네? 하고 더 많은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검버섯 하나 빼려다가 얼굴 전체가 기미로 뒤덮이는 최악의 상황이 바로 이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시할 솔루션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검버섯의 두꺼운 각질은 부드럽게 녹여내면서도 동시에 기미가 있는 예민한 진피층은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진정시키는 교집합의 영역. 바로 그 황금 비율의 홈케어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와 인터넷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잘못된 정보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식초로 점 뺀다, 베이킹소다로 박피한다, 치약으로 잡티 없앤다 같은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피가 거꾸로 솟는 일입니다. 첫째, 식초와 빙초산. 식초는 강한 산성입니다. pH 농도가 2에서 3 정도 되죠. 우리 피부의 건강한 pH는 5.5의 약산성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인 피지막이 즉시 파괴됩니다. 빙초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피부를 태우는 것입니다. 점이나 검버섯이 빠지는 게 아니라 피부를 녹여서 흉터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운 좋게 검버섯이 떨어졌다 칩시다. 그 자리에 하얗게 패인 흉터가 난거나 혹은 염증 반응으로 인해 더 진한 색소 침착이 남습니다. 병원에서 레이저로 정교하게 깎아내는 것과 무식하게 산으로 녹이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둘째, 베이킹소다. 식초와 반대로 베이킹소다는 강한 알칼리성입니다. pH가 9를 넘어갑니다. 빨래할 때나 청소할 때 쓰는 세제죠. 이걸 얼굴에 문지른다니요? 알칼리성 물질은 피부의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 변성을 일으키죠. 베이킹소다로 세수를 하고 나면 뽀득뽀득하고 매끈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건 피부가 깨끗해진 게 아니라 피부의 보호막까지 싹 녹여버려서 피부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보호막이 없는 피부는 무방비 상태로 공격받아 기미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셋째, 과산화수소수. 소독약으로 미백을 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산화수소는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균을 죽이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피부 노화의 주범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멀쩡한 피부에 활성산소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피부가 하얗게 보일 수 있지만 그건 표백 효과일 뿐 피부 세포는 급격하게 늙어갑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엌에 있는 식재료는 요리할 때 쓰시고 청소용품은 청소할 때 쓰세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여러분의 피부를 돌이킬 수 없는 강으로 밀어넣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재료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품이면서도 수많은 논문과 연구를 통해 피부에 유익한 효과가 입증된 부작용 위험이 현저히 낮은 안전한 재료들입니다. 자, 이제 진짜 해결책을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주인공은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들기름입니다. 기름을 얼굴에 바른다고? 하며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피부과 의사들이 주목하는 천연 오일 중 단연 으뜸입니다. 들기름의 핵심 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 그 중에서도 알파-리놀렌산입니다. 들기름의 약 60% 이상이 이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 중에 압도적인 함량이죠. 이 오메가-3가 피부에 닿으면 어떤 일을 할까요? 첫째,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앞서 기미는 만성염증이라고 말씀드렸죠. 들기름은 진피층의 미세한 염증을 가라앉혀 멜라닌 세포가 흥분하지 않도록 달래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성분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효소인 티로시나아제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색소 공장의 가동을 멈추게 하는 천연 미백제인 셈입니다. 이미 생긴 색소를 옅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길 색소까지 예방해 줍니다. 그럼 이 좋은 들기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냥 바르는 것보다 흡수율을 높이는 배합이 중요합니다. 닥터의 처방 전 첫 번째, 들기름 노른자 팩입니다. 준비물은 생들기름, 계란 노른자, 그리고 꿀입니다. 비율은 노른자 1개에 들기름 1스푼, 꿀 1스푼입니다. 밥숟가락 기준입니다.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계란에서 노른자만 분리하세요.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레시틴은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해주는 천연 유화제이면서 피부 세포막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기름의 좋은 성분을 끌어안고 피부 깊숙이 침투시키는 운반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릇에 노른자를 넣고 들기름 1스푼을 넣습니다. 이때 들기름은 반드시 신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볶은 들기름보다는 볶지 않은 생들기름이 유효 성분 파괴가 적어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개봉한 지 오래되어 쩐내가 나는 들기름은 절대 쓰지 마세요.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피부 노화를 촉진합니다. 냉장 보관된 신선한 기름을 쓰세요. 마지막으로 꿀을 한 스푼 넣습니다. 꿀은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천연 보습제이자 가벼운 살균 작용을 하여 트러블을 예방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섞습니다. 대충 휘젓지 마세요. 숟가락으로 약 1분 정도 정성스럽게 저어주세요. 노란색 노른자와 갈색 들기름이 완전히 섞여서 마치 마요네즈나 커스터드 크림처럼 꾸덕꾸덕하고 연한 크림색이 될 때까지 저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유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잘 섞여야 피부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세안 후 얼굴에 물기를 닦고 팩붓이나 손으로 얼굴 전체에 도톰하게 펴 바르세요. 특히 김이나 검버섯이 있는 부위는 한 번 더 덧발라주세요. 그리고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립니다. 팩이 마르면서 피부가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 텐데 이는 모공이 수축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시간이 되면 미온수로 씻어냅니다. 이때 비누나 폼 클렌징을 과하게 쓰지 마시고 물로만 여러 번 헹궈내거나 아주 약한 세안제로 가볍게만 닦아내세요. 약간의 오일감이 남아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수건으로 톡톡 물기를 닦고 거울을 보시면 방금 사우나를 하고 나온 것처럼 맑고 투명한 광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검버섯 때문에 고민인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검버섯은 두꺼워진 각질층이라고 했죠. 이걸 떼어내긴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박박 문지르면 기미가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학적 필링과 물리적 필링의 장점만 합친 방법을 쓸 겁니다. 재료는 들깨가루와 요거트 혹은 우유입니다. 들깨가루는 들기름의 원료죠. 들기름의 항산화 성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가루 입자가 아주 고운 스크럽제 역할을 합니다. 시중에 파는 살구시 스크럽이나 호두 껍질 스크럽은 입자가 거칠고 날카로워서 미세한 상처를 낼 수 있지만 들깨가루는 기름기를 머금고 있어서 부드럽게 롤링이 됩니다. 여기에 섞는 파트너는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에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비싼 돈 주고 받는 밀크필의 주성분이 바로 이 젖산입니다. 젖산은 아아의 일종으로 각질 세포 사이의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죽은 각질이 자연스럽게 탈락되도록 유도합니다. 닥터의 처방전 두 번째 들깨 미백 필링입니다. 준비물은 껍질 벗긴 들깨가루와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비율은 들깨가루 2스푼에 요거트 1스푼, 꿀 1스푼입니다. 들깨가루는 껍질을 벗긴 하얀 가루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이 있으면 좀 거칠 수 있거든요. 그릇에 들깨가루를 듬뿍 2스푼 넣고 요거트를 넣어 농도를 조절합니다. 너무 묽으면 흘러내리니까 얼굴에 올렸을 때 흐르지 않을 정도의 되직한 농도로 맞춰주세요. 이 팩을 얼굴에 바르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둡니다. 그동안 요거트의 젖산이 묵은 각질을 불리고 녹여줄 겁니다. 이제 씻어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별 5개 돼지꼬리 땡땡입니다.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검버섯 떼어내겠다고 때 타월로 밀듯이 문지르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피부 다 망가집니다. 세면대에서 물을 묻혀가며 손가락 끝에 힘을 완전히 빼세요. 마치 아기 엉덩이를 만지듯이 혹은 두부 표면을 쓰다듬듯이 아주 살살 원을 그리며 롤링하세요. 약 1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불어난 각질과 검버섯의 딱딱한 표면이 들깨가루와 함께 부드럽게 탈락됩니다. 이 들깨가루 팩은 일주일에 1번 많아도 2번까지만 하세요. 각질 제거는 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피부 재생 주기에 맞춰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해줘도 피부결이 몰라보게 매끄러워지고 화장이 잘 먹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솔루션은 팩을 한 이후 그리고 평소 데일리 케어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피부 노화의 주범 중 하나가 바로 피부열입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콜라겐 분해 효소가 활성화되어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이 확장되어 붉은 기가 생깁니다. 갱년기 여성분들 얼굴 자주 화끈거리시죠? 그게 바로 노화의 신호입니다. 이 열을 내리고 수분을 가두는 최고의 조합이 알로에 겔과 올리브 오일입니다. 알로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진정제입니다. 알로에신 성분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즉각적인 쿨링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알로에 젤만 바르면 금방 날아가서 오히려 피부가 더 당기죠. 알로에는 99%가 수분이라서 유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인간의 피지 구조와 가장 유사한 올리브 오일을 섞어서 인공 피지막을 만들어 줄 겁니다. 닥터의 처방전 세 번째 수분 잠금 수면팩입니다.
준비물은 시판 알로에 수딩젤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비율은 알로에 젤 종이컵 반컵 분량의 올리브 오일 3방울에서 5방울입니다. 이건 미리 만들어 두고 쓰셔도 됩니다. 깨끗한 공병이나 손바닥에 알로에 젤을 500원 동전만큼 짭니다. 거기에 올리브 오일을 딱 3방울에서 5방울만 떨어뜨리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번들거립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잘 섞어보세요. 투명했던 알로에 젤이 오일과 섞이면서 불투명한 하얀색 크림으로 변합니다. 이 질감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바르셔야 합니다. 이것을 수분 크림 대용으로 얼굴에 듬뿍 바르고 주무세요. 씻어낼 필요 없는 수면팩입니다. 밤새 알로에가 피부 온도를 낮추고 수분을 공급하면 올리브 오일의 스쿠알렌 성분이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음날 아침 세수할 때 손끝에 닿는 피부의 감촉이 다를 겁니다. 마치 비단결처럼 부드럽고 촉촉할 거예요. 속 건조가 심한 분들, 잔주름이 자글자글한 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미는 몸속의 거울이라고 했죠. 몸 안에 항산화 레벨을 채워줘야 합니다. 비싼 영양제도 좋지만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식재료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파프리카와 키위. 비타민C가 기미에 좋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귤이나 오렌지를 찾으시는데 사실 비타민C의 제왕은 파프리카와 키위입니다. 빨간 파프리카 반개 혹은 골드 키위 1개면 하루 권장 비타민C를 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를 환원시켜 색을 옅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아몬드와 비타민E. 비타민C는 혼자 있을 때보다 비타민E를 만났을 때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비타민E는 세포막의 산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아몬드 한 줌을 간식으로 드세요. 단 볶은 아몬드보다는 생아몬드가 좋습니다. 셋째, 브로콜리와 양배추. 요즘 피부과에서 유행하는 백옥 주사 아시죠? 그 주사의 주성분이 글루타치온입니다. 이 글루타치온을 몸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게 하는 성분이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은 십자화가 채소에 가득합니다. 살짝 쪄서 드시는 게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설탕을 끊으세요. 설탕은 혈관 속을 돌아다니다가 단백질과 결합해서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독소를 만듭니다. 이 독소가 콜라겐을 누렇게 변색시키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피부가 칙칙하고 누렇게 뜨는 당화 현상의 주범입니다. 믹스커피, 과자, 떡빵. 이것들만 줄여도 안색이 맑아집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달려왔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 피부가 기미인지 검버섯인지 정확히 파악한다. 둘째, 피부를 망치는 식초, 베이킹소다는 절대 금지한다. 셋째, 들기름과 노른자 팩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멜라닌을 억제한다. 넷째, 들깨가루와 요거트 팩으로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한다. 이건 주 1회만 하세요. 다섯째, 알로에와 올리브오일로 수분 잠금막을 형성한다. 여섯째, 항산화 식품을 먹고 설탕을 줄인다. 여러분, 이 방법들은 피부과 레이저처럼 한 번에 짠 하고 없어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레이저 시술도 사실 한 번에 안 없어집니다. 10번, 20번 받아야 하죠. 하물며 천연팩은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확신하건대 오늘 알려드린 루틴을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만 꾸준히 지속해보세요. 일주일에 2번은 들기름팩, 1번은 들깨팩, 그리고 매일 저녁 알로에 수분막. 이 습관이 몸에 배는 순간 어느 날 거울 속에 자신이 5년, 아니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너 요즘 피부과 다녀?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졌어? 하고 물어볼 겁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나 집에서 들기름 발라 라고요. 피부 관리는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피부를 구원할 보물들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한 번에 기억하기 힘드실 겁니다.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팩을 만드실 때마다 혹은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틀어놓고 같이 따라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피부 주치의가 되어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피부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의학 정보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아름다우세요.